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메네이 차남인 모즈타바 하네메이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차남을 선출하게 된 이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이란은 대응을 하게 될까?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이제 한국 언론들이 묘사를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1979년 이란 혁명 때 그 호메이니, 네.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네. 그 다음이 2대가 하메네이. 네. 하메네이가 이제 89년부터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하메네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얘기는 이건 지금 한 10년 이상 반복돼 왔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최고 지도자로서 했던 게, 이 사람은 사실 뭐 성직, 어떤 종교적인 측면보다 예. 고도의 그 능수능란한 정치술을 갖추고 그래서 항상 한쪽 누군가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밀당을 잘했던 그런 정치적인 정치가다. 예,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래 사실은 하메네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수호위원회라는 이제 권력기구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 그 조직의 모든 면에 또 핵심 사안들을 아주 세세하게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최고 지도자라는 거는 종신제이긴 한데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후계자를 뽑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회가 있고 그 예. 위원회 위원들은 또 국민들이 8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는. 그래서 이란의 정치 구조는 한 집단이 강력하게 득세를 하는 것을 놔두기보다는 서로 간에 굉장히 견제와 경쟁이 심합니다. 이란식 민주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어떻게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절차적 있죠.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인. 예.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뽑고 정권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예. 그것과 투트랙으로 예. 신정체제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예.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명목상으로는 선거로 선출이 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일부 집단들이 사실은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메네이의 이 아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얘기도 벌써 둘째 아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소문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뭐 아들이 되는 거 원치 않았다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 자체가 페이크다. 네. 이제 아닌 척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일단 이란 엘리트 내부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 뭐 인터넷도 차단됐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하메네이 아들이 맡아서 일단 내부 엘리트들을 단속하는 걸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그럼 내부 엘리트들이 단결될 것이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근데 뭐 이를테면은 굴복해서 베네수엘라 모델로 될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예, 어떻게 할 미래가, 건가? 예. 사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붙잡아 갔죠. 네. 그랬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래서 뭐 미국이 원하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저 치고 빠지기, 우리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그 미국이 마찬가지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이란의 그 지도부를 미국이 제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경직된 군사 국가로 갈 가능성,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스타파가 됐다는 것도 좀 그런 분석에다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후계자 승계 그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죠. 네. 이란 내에서. 그 라리자니 의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 여론조사 뭐 어느 정도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란 내부에서 뭐 일부 시민들은 나와서 하메네이가 죽었다며 환호했다라는 보도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란 신정이 국민들을 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 사실 하메네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또 그런 네. 학살도 했고 하지만 음. 그거랑 네. 미국이 와서 우리 정치인들을 사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음.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이 군사행동하는 것을 그거를 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는 거에서는 이란 여론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좀 구성되고 있는 이란의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네. 더 강하게 오히려 하메네이에 대한 순교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하메네이의 죽음을 그런 것을 비밀로 해서 더 틀어주려고 하고 반미로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앞날은 알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그다음에는 뭐 강경파가 집권하든 아니면 조금 온건한 정부가 되든 간에 결국은 협상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이러다가는 진짜 경제라든가 너무 많은 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신정의 정당성이 굉장히 훼손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압이 완화가 되고 네. 조금이라도 더 협상의 길로 나서고 이제 그래서 이란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일 텐데 근데 사실 그거 2015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네. 판을 엎은 거고 이스라엘이 계속 부추긴 거라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향후 행보랑도 또 맞물려 있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의 내부 엘리트가 분열을 하거나 한마디로 이제 국가적인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불안정해지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예. 결국은 네. 저는 이란인들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 이란은 이제 이라크하고 달리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형식이 있었던 나라고 네. 그래서 시민사회나 야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만 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10년 뒤에 미국이 승리했다고 할 거냐, 20년 뒤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이거 이라크에서 다 봤던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이 예.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란 내부에 이란의 뭐 민중들이 결정할 거다라는 이런 뭐 낙관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란 내부 동향이 결국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막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뉴스가 막 커지고 특히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F가 박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제사회가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사회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오늘 아침 라디오를 종합해 보면 미국 사회 안에서 트럼프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종합하면 미국 사회 내부에서 이 트럼프의 무도한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대통령 끌어내오고 사살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 소위 얘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엔도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이 트럼프를 어떻게 제어할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의회 패싱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을까라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 군사 행동은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건 예.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예. 유엔 헌장 위반이고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 행동인데 네. 그래서 미국 의회 안에서 보니까 뭐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하고 뭐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이름을 올려서 지금 이런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제 법안을 뭐 이번 주 안에 토론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클 거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려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그 거부권을 의회가
다시 무력화시키려면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거나 탄핵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제동을 거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 내 여론,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트럼프가 고려하는 거.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에 레짐 체인지 막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 늘 하던 대로 네. 우리 승리했어 치고 하고 빠지기. 예. 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예. 해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미국 내에서 의회 내 제동, 사실 그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거다.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상군 투입해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원치 않아도 이제 수렁에 끌려 들어갈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점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게 뭐 전면전을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란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뭐 이 비행 금지 구역 이런 걸로 한 10년 이상 굉장히 강도 높게 군사적인 제재를 해서 이란의 방공망, 이라크의 방공망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킨 상태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란은 그 정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나 뭐 무기 금수 조치 같은 게 있었어도 이란이 받은 군사적인 타격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과연 얼마나 만약에 전쟁 좀 더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반격할 군사력 대응력이 있는지는 사실 이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흔히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우린 앞으로 당분간은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부시가 지목했던 악의 축 3개 나라 가운데 네, 핵무기를 그렇죠. 갖고 있는 예. 북한만 지금 물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큰일 났다. 핵무기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북한은 안 칠 거다 석유가 없으니까 예.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이 중동 상황 현재로서는 매우 유동적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차분하고 꼼꼼한 해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